오늘 원래 좀 상담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이게 좀 생각해보면 매년 그래. 사실 매년 파이널 때 오면요 저도 이제 약간 한계가 와. 그러면 이제 뻗어가지고 병원 가는데 올해는 이렇게 마트에 있는 거 처음이에요. 막 새벽 6시, 7시 너무 맛이 나가지고 일단 왔거든요.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버티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상담을 못 해드린 부분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오늘 못한 거 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석 동안에 케어해드릴 테니까 또 추석 끝나고 보고요. 자 봅시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시 초음 이상 세팅입니다. 소년의 동그라미 밑줄 한길 한복판을 거의 실습 달리고 있는 전차에 자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년의 마음이 되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솔직히 워낙 도시화된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언제 얘기하겠어요. 딱 봐도 이제 뭐 시골에서 갓상경 해가지고 처음 전차를 가지고 전차가 있었을 시절이면 거의 뭐 서울이 아니라 한성 시절이죠. 이제 신기하지도 않는데 쉽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등등에 부러움 가득한 밑줄 내면심. 일단 소년의 내면 심리는 부러워요. 뭘 보니까? 이런 도시의 모습들을 보니까. 자 그럼 봐봐. 소년 위에다가 인물이라고 쓰시고요. 한길 한복판을 쭉 있는 데다가 장면이라고 쓰시고 내면 심리 가로 열고 반응이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배웠던 정보 처리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구조 잡는 거고 정보 처리,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출제자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딱 정리해 주는 거야.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이거 이렇게 처리해버려 라고 주는 거예요. 크게 지장은 안 되는 선에서. 해봅시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물어보지 나 왜? 부러우니까. 나도 저거 한번 타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야 바로 저기인데 전차 뭐라 타냐? 야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좀 전차 우리 집 내려가면 못 타는데 한번 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도 묶어가지고 서술되는 부분을 내면 심리라고 써주세요. 전차도 전차련이야. 뭐 자동차는 시골에 옛날에 자전거도 없어. 여러분 알죠? 김복동 알죠? 김복동. 자전거한 김복동. 모르냐? 비가 했잖아. 영화 있어요. 김복동인가? 엄복동. 미안해요. 엄복동. 죄송합니다. 엄복동. UBD 알죠? UBD 알죠? UBD야. 그때는 자전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BMW 정도 되는 거야. 그때 자동차면 이제 지금은 좀 페라리쯤 되는 거야. 막 씨발 눈 돌아가죠 이제. BMW가 뭐야 씨발 차동 빠는데 막 이러는 거지. 어디 장이 선 듯. 시골에 장이 어디 있어? 근데 막 시장 보고 있는데 눈 돌아간 거야. 막 사람들 막 건물 막 뭐 1층, 2층, 3층 막 세보고 있는 거야. 왜? 시골쯤 다 1층이잖아. 건물 5층, 건물 5층이야. 막 눈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재미없겠지만 저는 이제 옛날에 진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올랐을 때 이제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고 그런 거. 그러면서 얘기해줬던 게 그냥 누가 서울 가서 구경을 했는데 1층, 2층 세 봤대. 옆에 사람이 그래서 딱 사기꾼이 와가지고 몇 층까지 샜냐. 이거 그럼 층수만큼 돈 내야 된다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나중에 원래 20층까지 봤는데 10층까지밖에 안 봤다고 해서 돈을 덜 냈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어린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느낌 아닐까. 연결 지어봤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근데 봐봐. 시골서 세모 밑줄. 영리하다 똑똑하다 성격. 시골이라는 것도 성격이고 얘도 성격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시골도 성격이요. 선생님 배경 아니에요? 자 봐봐. 이 소년의 출신지잖아. 배경이지만 시골 소년이라는 성격을 형성하고 있잖아. 동시에 시골에서 좀 나가네. 시골에서 좀 인정받던 친구야. 그쵸? 하지만 어떻게 돼? 어버버 하고 있어 지금. 벙쪄 있어. 눈 돌아가요. 중량.
그럼 봐봐. A는 어떤 장면이야? 시골 청년이 서울 와가지고 오 막. 근데 봐봐. 너무 무서워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호기심과 신기함이 우선일 것 같아요. 빼놨어. 호기심, 신기함. 아빠 전차 타면 안 돼요? 호기심이죠. 오우 막 눈 돌아가. 신기함이죠. 중요하게요. 그는 동그라미 눈을 들어 빨래터 위에 천변을 봤어요. 천변이라 세모. 천변 풍경 진짜 많이 나와. 근데 겹치는 부분 잘 안 나와요. 되게 소설에 낼 때가 많아서 그런데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봤는데 그곳에는 이미 윷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친 그 앞에 잡담을 하고 덜어는 몸들이 유난스레 좌우 놀려가며 그것도 무슨 장난인지 권투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런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퍽 재미스러웠다. 창수에다 동그라미. 자 근데 봐봐.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아까는 굉장히 도시의 화려하고 발달된 모습이었던 거야. 호기심 신기함 위에다가 도시의 발달된 화려한 모습이라고 썼어요. 그걸 보고 얘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천변. 천이 뭐야? 그래. 내가 천개천. 근데 알죠? 옛날에는 그런 하천 주변에는 범람을 자주 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땅은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하산 개수가 뭐 170 몇인가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강렀을 때랑 홍수 났을 때 차이가 170배가 넘는다며. 그럼 이제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하천 주변은 다 범람원이야.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땅은 평소에 비어 있겠죠. 홍수 때문에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 없는 사람들 여기 살겠지. 천막지고. 홍수 때문에 피하겠지. 그런 거야 사실은. 그 천변을 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그러한 세모, 소년의 눈에 동그라미. 천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되게 빈민촌, 할렘이요. 그런데 시골의 눈에는 다 신기한 거야. 근데 이게 할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더 읽어볼게요. 일단 할렘은 맞아. 근데 여러분이 천변을 가지고 할렘까지는 못 읽었으니까 더 읽어볼게요. 인마네스 입은 민주사며 중상모를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에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치옥이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읽을 것도 없거냐. 다리 밑에서 모여서 짓걸대고 툭툭하면 거적대기에 뒹굴고 그런 거지 새끼를 보고도 어우 막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거지에다 동그라미. 깍쟁이 동그라미 거지라고 써요. 얘는 뭐야? 강남역 노숙자 보고도 눈 돌아가는 거야. 서울역 노숙자 보고도 어이씨 서울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시골 촌놈인 거죠. 옆에다 써. 시골 촌놈이라고.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촌놈입니다. 시골 촌놈. 시골 촌놈, 강남역, 노숙자 보고도 강남 사람이라고 부러워. 그럼 이제 벌써 B는 어떤 좀 결이 다르죠. A는 진짜 도시 화려한 모습이라면 B는 도시에 뭔가 약간 이면을 슬슬 비춰주는데 밑에 두 번째 줄. 밑줄. 암만 좋은 구경이라도 아예 물리고 말지, 질리고 말지. 그러나 세모, 이제 세모, 창수는 화신상이 뭘까? 잘 모르겠어. 요즘 저도 이제 나름 강남 살다 보니까 이 느낌을 잘 모르겠네. 뭘까 이게? 알 것 같아요. 강남역이 약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애들도 놀러 가잖아. 그럼 보통 강남역 아니면 홍대야. 건대, 홍대. 모르구나, 미안해요. 대구는 동성로고, 서울은 뭐 강남역, 홍대. 그러니까 홍대는 주로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약간 이제 싼마이 느낌으로 노는 데고, 강남역은 좀 가격대가 있어. 근데 이제 강남역은 여기저기 다 섞여 있고, 클럽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클럽 가고 싶은 애들은 강남역으로 주로 보이고, 청담동 말고, 청담동 뭐였지? 옆에? 가로수길? 그쪽은 좀 20대 중반? 좀 노는 애. 논다기보다 20대 중반에 좀 분위기 있는데. 그리고 이태원 20대 후반. 건대도 약간 대학생들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시골 살다 보면 씨발 강남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떤 느낌인지 보고 싶은 거야. 홍대 한번 가보고 싶어. 건대 가고 놀아보고 싶어. 얘한테 화신상은 그런 느낌 아닐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는 뭐 우리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10,000원도 안 해요. 쌀 때는 비싸도 10만원도 안 하고. 미국 가는 비행기 200이면 타고도 남지. 근데 옛날 애들한테 전차는 막 거의 그런 느낌. 오른쪽 가서
옳지. 가만 서있도 3층 꼭대기 4층 꼭대기 내려다 준다는 순간 그 완전 촌놈인 거야. 엘리베이터 타본 적도 없는 애야. 지하철 타본 적도 없는 애야. 완전 개쌍촌놈이야. 근데 뭐래? 수길이라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아유 그 엘리베이터 타면요 승강기 타면요 머리가 막 현기증 날 정도로 거의 막 촌놈 중에 촌놈이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갑자기 야 동그라미 얘가 동그라미 시골아이다. 보였지 이제 이 동네 애들이 이제 시골애다 이러면서 막 존나 이제 놀리는 거야. 이제 7, 8살밖에 안 된 애가 옆에 있는 애들을 둘러보고 말하니까 고만고만 애들 아이 시골애야 시골애 전바다 하고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12살 시구라 이러면서 존나 놀려. 그러면서 기억 서울 아이들 동그라미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소년은 동그라미 밑줄 기미까지 새빨개지고 밑줄 치고 옆에다 씁시다. 서울 아이들의 서울 아이들이 시골 아이라고 놀림. 기미까지 새빨개진다. 반응. 당연하지. 야, 솔직히 얘네들도 뭐 잘 사는 것도 아닌 애들이고 솔직히 빈민가 애들이에요. 딱 봐도. 야 생각을 해봐. 그 시절에도 서울 잘 사는 애들이 뭐 옆에 가지고 시골 아이다 놀리고 있겠니? 학원 다녔겠지 얘네들도. 맞잖아. 그냥 얘네도 다 뭐야 천변에서 저기 거적대기 그런 애들이야. 근데 이제 지들끼리 와가지고 괜히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창피한 거지. 왜? 겪어본 적도 없고 걔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거야. 강남에 놀러가고 거울 보고 있으니까 강남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아 시골에 사는데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 보면서 자기는 되게 창피한 거지. 창피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느낌. 그러나 세모 저를 비웃는 아이는 옆에 모여선 그 애들뿐이 아니야. 저기 멀리하는 애를 보이죠?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다 나를 비웃고 서울 애들이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애들인 거야. 저를 비웃은 아이 동그라미 저보다 좀 큰 아이 동그라미 옆에다 써. 모두 창수를 시골 아이라고 점점점. 너 약국에 오늘 들어갔구나. 너 오늘 이사 온 애네.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창수가 이사를 안 나가 시골에서 약국으로. 아버지가 뭐 약상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너가 걔 이사 온다는 걔구나. 시골에서 온 애구나.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솔직히 뭐 지들이 서울 살면 얼마나 살았고 말면 얼마나 알고 자기는 얼마나 잘 사냐고. 근데도 이러는 거야.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솔직히 뭐 플래나 다이아나 거긴데 뭐 돌딱이네 뭐 강불이네 실딱이네 라고 하면서 게임 안에서도 뭐 튀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런 느낌. 뭐 인서울이나 뭐 거점국립대나 내가 봤을 때 거기요. 그런데 이제 괜히 뭐 어디 대학 다니는 애가 무시하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야 너 약국에 오늘 들어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물어봐야 돼. 또 창수는 동그라미. 얼굴 붉히면 가까스로 보기를 한번 끄덕하고 옆에다 써. 시골아이 주눅 들어있어. 시골아이가 당황하고 있음이라고 씁시다. 당황.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 그저 아버지가 전차 태워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주고 승강이 내내 데려다주고 그러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내려갔으면. 보이죠? 처음에는 서울 와서 되게 좋고 화려하고 막 좋아 서울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서울 애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적응이 안 되고 그냥 좀 신기한 거나 좀 겪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정서 묘사예요. 별로 없어. 소설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소설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게 안 보이고 어렵고 밑줄 치고 쓸 게 많고 외울 게 많고 개념 정리하고 있는 거지. 보면 그냥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얘기,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이해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17번. 자,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뭐 개념을 대단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제 구조 잡아. 여러 인물의 내면 이미 아웃이죠. 여러 인물 X. 누구야? 창수 내면 같다. 내면 읽으라 그랬죠. 1번 일단 아웃이고요. 2번 선제 쉼표를 위한 긴 문장으로. 이런 건 모르겠어. 왜? 야, 긴 문장이 얼마나 길어야 긴 문장인데? 몇 글자부터 긴 문장인데? 빨간색으로 존나 빡세게 긴 문장에다 물음표 해놔요. 그리고 써. 기준 없으면 판단 불가야.
판단하지 마세요 써. 판단하지 말 것이라고 써. 이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판단을 해. 그리고 선제 하나하나 OX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10년 전에는 긴 문장의 기준을 줬어. 제 얘기예요. 중신인 거지. 근데 그 시절엔 그게 맞았을지 몰라. 지금은 제발 좀 10년 전 얘기 좀 하지 마. 자, 밑줄 쳐봐. 현관표 밑줄. 여러 적면 여러 대상 서술. 너무 맞잖아. 뒤쪽은 너무 맞잖아.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뭐야? 심표에다가 박스 쳐봐. 심표가 있고 이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난 이번에 너무 맞아 보여. 왜? 긴 문장은 모르겠어. 판단하지 마. 근데 여러 대상 여러 장면 서술로 누구 보여줬어? 창수의 내면 서술 하잖아. 그래서 1번 C, 2번 C, 1번에다가 E 거꾸로 살펴놓으면 여러 대상과 장면 서술에다 C라고 쓰시고요. 1번 선지 창수 내면에다 결과 2라고 적으면 이게 1, 2번의 주제 구조 다 잡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오답될 만한 언덕지를 준 거죠. 1번은 여러 인물이라고 세팅하고 2번 같은 건 긴 문장 같이 판단 불가하고 줘버리는 거야. 3번 선지 대화가 있긴 하죠. 근데 막 분열된 의심 물음표. 이것도 선제 떼놓고 보면 맞다. 왜? 창수가 처음엔 좋았다가 지금은 방황하고 있잖아. 선생님 방황했으니까 분열 아니에요? 처음과 다르니까 분열 아니에요? 여러분 분열된 의식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빼서 분열듯이 빼라. 말 그대로 분열된 의식은 의식이 쪼개지는 거야. 내적 갈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래. 선생님 내적 갈등이 있네. 집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시골 돌아가고 싶잖아요. 뭐라고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럼 굳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아? 야,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니야. 내면 서술이야. 따위의 해설을 하게 돼요. 인물 간의 대화 X. 내면 서술. 맞잖아. 내면 서술을 통해서 내적 갈등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물론 대화를 통해서 내적 갈등 보여주기도 해. 근데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글의 후반부, 창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내면 서술을 통해 내적 갈등 표현한다가 맞는 거긴 해. 그런 건 봐봐. 3번을 커트해내기 위한 일종의 그 기술적인 문제 접근이야. 오히려 이런 문제 접근과 설명이. 이걸 자꾸 논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 구조를 봤을 때 이 글의 주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여러 장면, 여러 대상 서술하면서 창수의 내면 심리 서술하고 있어요. 2번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60% 여러 대상과 장면 서술 겹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선지 OX, 개념 OX 하려고 하니까 3번 같은 데서 물어보는 거야. 대화도 있잖아요. 대화 통해서 창수 반응도 하잖아요. 분열된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있어. 그럼 3번 왜 틀린데요? 안 틀렸어. 그러면 답이 뭔데요? 왜 답이 2개예요? 문학은 못하겠어요. 엠뱅 좀 하지 말라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문학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하수적인 설명은 뭐냐면, 얘들아, 대화를 통한 분열된 의식이 아니라 내면 서술을 통한 분열된 의식이야.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봐. 대화니 창수의 내면이니? 내면이잖아? 창수의 내면을 통한 창수의 내적 갈등 보여주고 있으니까 3번은 대화를 통한 게 틀렸어. 제일 하수 설명이 이게. 이 정도 설명도 안 하면 그냥 국어가 아니고 그거는. 근데 이 정도 설명이잖아요. 제일 학급 설명이야. 왜? 평가원에서 그거 그렇게 하라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뭐 그냥 이번 보고 정답이네 고르라고 낸 거야. 왜? 글 전체 주제 구조를 봐요. 흐름을 봐요. 뭐야? 창수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오 좋아. 근데 동네 애들이 존나 나 무시해. 집에 가고 싶어. 이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굳이 분열된 의식 차원까지 얘기할 거냐 이게? 뭐 대단히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뭐 이게? 그냥 애가 서울 와서 좋았다가 왜 이렇게 주눅 들고 서울살이 만만치 않네. 서울 애들 나 왜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 이 정도 느낌이지. 그러니까 분열된 의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골라보면 당연히 좀 더 평가원에서 보기엔 이변적인 거고, 특히 여러 대상 장면 서술은 이건 깔 게 없어. 또 하나 더, 굳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근거를 잡아서 2번이냐 3번이냐 판단을 시키자면 방금 같은 설명으로 대화가 아닌 내면 서술을 통한 내적 갈등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그래.
뭐라고? 아 선생님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대화하잖아요. 어디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이어지는 거 보면 지금 막 너 약국에 오늘 들어왔구나? 고기 한번 끄덕하고 잠깐만 대사가 없네? 그럼 대화가 아닌가요? 이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 엠병 좀 그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분열된 의식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대화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야? 그 사람의 내적 갈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화 내용 안에 내적 갈등 없잖아요. 지금 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글의 주제가 창수의 분열된 의식이야 그러면? 그 얘기야. 글의 주제가 시골 아이가 서울 와서 느끼고 보고 겪을 수 있는 여러 장면과 대상이야. 후자지. 밑에다 써요. 주제 땡땡. 시골 아이의 분열된 의식 vs 시골 아이의 아이가 서울 와서 겪고 본 대상과 장면. 좀 더 적절한 주제는 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게 좀 더 적절한 선지는 뭐예요? 당연히 2번 선지죠. 이 느낌으로 2번이라는 거야. 딱 이렇게 가져가줘야 돼요. 이해됐어? 선지 OX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답정리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상한 짓을 해. 진짜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3등급 맞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1등급 맞는 데는 오히려 이게 되게 방해되는 접근. 오히려 되게 더디게 가게 돼요. 속도가 안 나,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보셨어야 됩니다. 자, 18번 볼게요. 봐봐, 나눠놨잖아. A 장면은 뭐야? 서울 왔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잖아. 그쵸? 1번. 갑자기 왜 이게 인물 유형이 분류가 되냐? 물음표. 옆에다 써봐. 시골 vs 도시아이.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고? 이게 A의 의도였고 주제였을까? 옆에다 써. A의 의도 주제. 아웃. A의 의도 주제는 아니지 이게. 시골 아이야 도시아이의 특색? 도시아이도 없는데? 모르겠어. 2번 선지. 갈등이요. 아빠 우리 기차 타면 안 돼? 우리 아빠 전차 타면 안 돼? 야 바로 저긴데 뭘 타니? 이게 갈등이야? 선생님 갈등이잖아요. 할 말 없어 그럼. 근데 너는 갈등이라고 하고 틀려서 4등급 맞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진짜 잼민이 느낌이야. 잼민이가 도내하는 느낌이요. 밑도 끝도 없이 껴들어가고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느낌이야 그냥. 그러니까 4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온다고. A를 글 쓴 의도 옆에다 써. 의도 주제. 의도 주제가 토년과 아버지의 갈등이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3번 선지. 그러니까 의도 주제가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거야? 구조 특성? 모르겠어. 5번이지 뭐 그 판단하고 있어. 천변의 생활상 밑줄 서울세태 작품의 반영된 양상. 그냥 5번이지. 이해됐어요? 뭘 1, 2, 3, 4, 5를 틀린 거 찾는 게 더 힘들어. 뭘 아파 죽겠어. 당연히 틀린 거를 뭘 이상하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꾸. 당연히 주제 구조 뭐야? 5번 끝. 근데 꼭 이상하게 선생님 의식과 행동의 특징 없어요? 있지. 1번 맞지 않아요? 선생님 2번 갈등 없어요? 있는데요? 엠병증만 하라 그랬습니다. 20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흥동 속에 크게 위축된다. 내가 보기 보지 말라는 게 그거야. 선생님 그러면 17번에서 한번 맞는 거 아니고 또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20번이 20번 설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야 어디에 도시 문명의 활용을 해서 매혹했냐. 승강기요. 5층 건물이요. 전차요. 그치 화려하지. 그 소달구지 끌고 다니던 조선시대 생각해보고 일제시대 생각해보면요 그쵸 엘리베이터 도시의 화려한 문명이죠. 근데 봐봐 그 엘리베이터 가지고 전차 가지고 매혹한다라고까지 표현할 거야? 에바라니까. 아니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시대에서 도시 문명이 여러분을 매혹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 왠 줄 알아? 우리 이미 도시에 살아. 시골에 사는 애들도 도시 생활을 모르지 않아요. 물론 제주 사는 애들은 지하철을 안 타봤을 거야. 그치만 니네 비행기 타잖아. 차 안 타본 애가 어딨어. 유튜브 안 본 애가 어딨어. 이미 다 겪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린 이걸 잘 몰라요.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이 느낌이야 정확하게. 유튜브 BJ를 딱 봤는데 씨발 페라리를 끌어. 야 나도 페라리 끌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끌었어? FX 마진거리라는 걸 한대. 뭐 어렵지 않대. 홀짝 같은 거래. 오를지 떨어질지만 맞추면 된대. 옆에 친구 보니까 BJ 또 보니까 오 씨발 코인 사가지고 개떡상 해가지고 BMW 6천만 원짜리 타. 그 느낌이야. 요즘 감성으로 얘기하면. 알겠니? 밑줄 쳐봐. 도시는 문명이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밑줄 빼서 옆에다 써요. 비트코인, 토토, FX 거래 요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요즘 감성. 알겠냐? 뭐지? 뭐 고소득 알바 옆에다 써. 고소득 알바. 아니 나한테도 와. 고소득 알바 하래. 고소득 알바 하래. 하루에 100만원씩 준대. 그거야 그거. 순진한 애들은 낚여요. 눈물 나 죽겠어. 그 얘기야 그냥. 화보 줘. 니네한테 그러면 돈 주냐? 안 주지. 돈 빼먹지. 그런 얘기예요. 옛날이니까 이런 보기와 같은 설계. 요즘으로 치면은 비트코인, 토토, FX 마진거리에서 페라리 타자, BMW 타. 야 너도 벤츠 타야지. 야 롤렉스 시계 차야지. 야 루이비통 사야지. 샤넬 사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거. 창수가 다리 및 풍경조차도 행복이 싫지 않냐고 묻는 데서 그렇죠. 도시를 너무 화려하게만 보는 거지. 도시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왜? 다리 및 풍경은 뭐야? 강남역 노숙자였어. 노숙자. 조차도 좋아 보임. 그러면 그쵸?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선지. 비판이 아니라 야 너무 좋은데 적당히 보자. 너무 보다 보면 질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직 비판할 단계가 아니야. 비판적으로 인식 밑줄 구조 아웃. 아직 아님. 정답 이건 끝. 3번 놀림에다 박스 현실의 직면 박스. 4번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 박스 심리적 위축 상태 박스. 4번 내려갔으면에다 박스 혼란에다 박스. 정답 이건 끝. 보이죠? 내면 심리 파악이라고 했어. 결국엔 얘는 다르게 푸는 게 아니야. 창수라는 시골 아이가 서울 와서 겪는 그 내면 심리만 파악해주면 정답 이건이 그냥 보이죠. 이번은 아직 비판할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야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은 거 많이 보다 보면은 아예 질릴 거니까 조금씩 봐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별게 아니에요. 뭐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같은 거를 소설이란 소재를 통해서 느끼고 겪고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해서 뭐하게. 야 그러면 유튜브 봐서 뭐 할래? 인스타는 봐서 뭐 할래? 연애는 해서 뭐 할래? 그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람의 감정의 정보 처리를 다룸에 있어서 시대가 너무 변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연한 게 인스타고 페이스북이고 유튜브고 카톡인 거지. 야 10년 전만 해도 카톡을 카톡 썼지.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카톡이 어딨어. 문자 메시지 했지. 그때 뭐 했어요? 싸이월드 했어요 여러분. 싸이월드. 페이스북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어. 그때 하버드에서 했어. 하버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대에 맞는 뭔가는 여러분 세대에 되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좁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20대가 괴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구조적인 잘못도 있지만 20대만 사는 세상이 아니야. 20대가 사는 세상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의 세상을 모르잖아.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나머지 90%를 내가 마저 겪을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고르는데 어려움 없었고 19번을 빼고 풀었네. 자 19번 다시 봅시다. 19번. 기억 리을의 관계.
인물 성격이라고 써. 그리고 사건 장면이라고 써. 그럼 끝났죠. (1번) 딱 봐도 조롱의 대상이 둘은 아니야. 창수 한 명이지. 자, 창수만 찾자. 창수 누구냐? 리을이 창수고 나머지는 다 서울 애들이죠. 디귿 틀렸고 1번 선지. 2번 선지. 달리가 아니야. 달리. 다 같이 무시하고 있고. 조언 물음표 모르겠고. 갈등 중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3, 4번 좁히고 갈지도 하는 거지. 정답 보이죠? 4번. 자, 디귿 봐봐. 디귿 애들 봐봐. 좀 큰 아이가 그래도 큰 아이라고 헤헤 놀라기는 하면서 어른인 척 하는 거고, 아, 너 약국에 왔구나? 어른인 척 하는 거야. 그나마 좀 나이 좀 많다고. 근데 기억 니은은 꼬맹이들이야. 완전 초글링 잼민이들. 야, 너 시골 애들 막 이러면서 이제 까불고 노는 애들. 그러니까 디귿 애도 어쨌든 놀리기는 하는 애고 서울 애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너 약국에서 왔네? 약국 가는 애구나? 라고 얘기는 한다는 거죠. 됐니? 정답 4번. 인물 성격과 사건 장면 분석. 끝.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 작품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되게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는 톤 앤 매너, 익숙하지 않는 화법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세팅해서 출제하다 보니 뭔 소리지 싶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작품들은 이거를 시로 좀 빼놔요. 그러니까 시가 되게 우리한테 생소한 느낌을 잡아주게 만들고, 소설은 그래도 여러분이 익숙해 봐요. 겪어봤을 법한. 예를 들면 강동원 나온 전우치전 낸다든지, 춘향전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좀 그렇게 내긴 하지만 연습 소재로는 딱 좋아요. 그리고 우리 부평의 어쨌든 오답률 1등이 문학이었고, 문학에서 난이도 조절이 된다고 본다면 옛날에 이 정도 난이도가 되게 여러분한테는 연습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